현재 국제사회를 보면 명실상부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가 실세가 된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모두 다 사우디 원유의 행방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에너지 대란으로 사우디의 위상이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카쇼크지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으며 서방국들은 사우디에 등을 돌렸지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우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파리 대통령궁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하려 아프리카 순방에서 급하게 돌아왔다며 왕세자를 악수로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끝도 없이 상승하는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 사우디에 방문했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증산에는 실패했죠. 당시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은 사우디 때문이 아니라 서방의 친환경 정책이라고 탓을 돌렸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증산 계획을 밝히자마자 사우디는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원유 생산량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러시아로 인해 불안한 천연가스에 이어 원유 생산도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틈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원유 시장에 관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더불어 사우디의 빈자리를 노리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이 외신들을 통해 보도되며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밋밋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때와 달리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면 성대한 환영 연회가 준비될 것이라고 알려져 서방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러시아보다 중국의 사우디 밀착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중국은 사우디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로써 미국의 달러 패권마저 흔드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가 사우디와 빈살만 왕세자에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사우디의 눈은 한국을 향해 있어 주변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일정 추진이 확인되며 국내 건설 기업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12일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사이에 빈살만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실은 없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방한할 계획이며 주된 논제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과 사우디 원전 수주 등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네옴시티 건설을 한국에 맡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사우디는 한 번 더 한국에 기대감을 주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사우디 항공이 사우디의 제다와 수도 리야드를 인천과 있는 직항 노선을 복항한 것입니다. 과거 1990년대 중동 건설의 붐이 잦아들면서 사라졌던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노선이 32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한국과 사우디의 항공 노선 부활 사실만 보더라도 사우디가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한국에 맡길 것으로 점쳐지는 비전 2030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친환경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전격 계획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네옴시티는 그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 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타복주 일대에 약 26,500제곱킬로미터로 조성되는데요. 이는 서울시의 약 4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현재 네옴시티의 1차 완공 목표는 2025년으로 도시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의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첫 승정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올렸습니다. 최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사우디의 네옴 컴퍼니가 발주한 더 라인 인프라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수주 금액은 10억 달러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한 더 라인 건설의 총 사업비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며 놀라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반도체, 인공지능을 비롯해 전기차, 수소 등 이동 수단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며 한국의 기술 수출의 잭팟이 터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 왕세자의 평소 친분도 이번 수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한편 사우디는 한국의 원전 건설 협력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12조 원 규모의 원전 2기의 건설을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한국전력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한국의 진안,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정치적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있고 넉넉한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대부분의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과 달리 IAEA의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현재 호주산 수입 우라늄을 사용하여 원전 조립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주의 우라늄은 호주 수출 정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 이는 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유래된 물질이 호주의 동의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 제3국으로 재전송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도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갑이 된 사우디의 원전 사업을 방해한다면 사우디가 러중과 더욱 밀접해질 것을 우려해 오히려 한국의 수주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원전 수주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너무 많은 인프라 문제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도 초래된다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은 몇 달 전 한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한국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고 테일러의 9대, 오스틴의 2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합쳐 1,921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삼성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도 면담을 하며 투자 약속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당시에도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화상회의를 하며 미국 투자를 결정지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 각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재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한국 정부는 WTO 제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터리의 핵심 자재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완성차 업체에 불똥이 튀게 된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계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자 국내에서는 앞으로 한국도 서방의 제재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루아침에 실세가 된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하기로 원하고 사우디와 관계 회복이 시급한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방향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